리더가 아닌 사람 우리가 그 명칭할 때는 비리더, 구성원. 근데 영어로 치면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한글로 보면 돌개, 뭘 따르는 무리들 뭐 이렇게 돼요. 그 말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표기법은 좀 모르겠어요. 팔로워라기도 팔로워라기도 폴로워라기도 어쨌거나 영어로 치면 똑같아. 그러니까 단위 조직이 있어요. 리더가 있어. 그 리더가 있는 사람은 팔로워예요. 그럼 리더에겐 리더십, 팔로워에겐 팔로우십이라는 거를 규정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오리지널이에요. 그 개념을 규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것도 묻고 이 책을 구하면은 공작은 거예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중앙도서, 국회 도서관이든 무조건 카피 때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진단지가 있어요.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시중에 이 책이 있어요. 보고서가 구글에 가시면 스타팔로어를 만드는 비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진단지는 없는데 팔로우 유형에 대한 것과 특징들이 나와요. 한 16페이지 정도 돼요. 보고서인데 좋아. 근데 이거는 날 잡아서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 카피를 뜨면 돼요. 어쨌거나 팀으로 치면은 팀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근데 고정관련 조직 보면 리더는 리더십 발휘를 잘하고 구성원은 팔로우십 발휘를 잘하더라. 그러면 그 팔로우십이 뭐냐? 로버틱 힐즈란 교수의 주창한 바로는 이건 가리진 않아요. 이거는 요즘 뜨면은 이 사람께 떠요. 책이. 이 사람은 리더십 이야기예요. 팔로우십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 이 사람은 바바라 켈러맨이야. 이 사람은 켈리고. 이게 오리지널, 이거 가리지널. 그럼 이 로버틱 켈리에 따르면 이게 잘 보세요. 팔로우십을 갖춘 사람은 자기관리, 조직연신, 용기, 성실, 신뢰 이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우십은 구체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만들란 얘기예요. 발휘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승진자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착자 되기 전까지 승진자 교육이 무엇을 교육시킬 거냐는 시킬 때는 이건 빨리 발휘해라. 이거 검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자 교육 때 이게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니까 삼성은 야가 빠졌어. 셀프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으로 좀 치세우는 거야. 실질적으로 팔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은 팔로우십에 대한 유형이 몇 개가 나와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진도 나갈게요. 이 사람에 따르면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게 제일 많다. 바람직한 건 이쪽이에요. 여기 있는 건 후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집착자가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은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가. 회사에서. 리더가 이쪽 키워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무한도전 보세요. 무한도전 멤버 보면은 리더가 누구예요? 무한도전 팀의 리더. 류석이 아니에요. 김태호 PD예요. 박탈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 해서 연봉 주는 것도. 근데 유재석 나오잖아요. 유재석은 필히 못지않게 컨트롤하고 있어. 그래서 가장 여기 적합한 게 유재석의 유형. 근데 실질적 PD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청률 국민에 동기부여 시키고 뭐 설정하고 다운되면 업시키게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원들은, 팔로워들은 과연 이 5가지 유형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이쪽이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섞이면 집착자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럼 이게 원하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더 편한 거예요.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 집착자는 수명은 계속 떨어지는 거 커버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성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리더십 발휘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쪽에 팔로우십 발휘되도록 자극 주고, 사실 그게 일맥상통해요. 그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진단 가능하다. 진단지 있다. 구하면은 여러 구성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돈 주면 해주죠. 있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두들겨 보시라. 그래서 승진자 교육할 때 대리 과장급을 팔로우십 교육하는 게 그거예요. 진단을 해보잖아요. 당신들은 어느 유형에 있다는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가셔서 국회도서 가셔서 그 책 구하시면은 진단지 있어요. 카피 뜨면 됩니다. 오래됐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의 팔로우십을 찾으면 정말로 조미료가 왕창 들어간 거. 이게 된장인지 미소인지 몰라. 오리지널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약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품절대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게 오리지널이다. 그래야 나중에 가리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쌀은요 우리가 최초 아니에요, 그죠? 웅진. 지금의 그 나오는 시중에는 그게 우리 거 다를 거라고요. 상품의 탄생에 대한 그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 등등등. 리더십 못지않게 그것도 고민하시라. 자, 이제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 7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목표 설정. 눈이 맞추지만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 근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1년이 편해져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줘요, 지금 회사에서. 왜냐면 이거를 전략부서에서 중장기 경영 비전, 중장기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 그래서 올해치 목표, 그 사업부별로 내려줬어. 사업부에서 또 팀별로 내려줬어. 끝. 무조건 우리 달성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개입을 안 해, 얘네들이. 그 배정,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인사 문제. 인사도 개입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목표 어떻게 세워진지 몰라. 누가 잘하는지도 몰라. 그들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디 선전해 주시기를. 요령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의 목표 설정의 가장 핵심은 이퀄리티 또는 뭐 페어니스의 공정. 누구나 똑같아. 페어니스 또는 공정의 이퀄리티. 동시에 저스티스 정의로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목표가 정해져야 배분이 돼야 평가할 때 이미 정의롭고 이퀄리티와 또는 뭐 페어니스하고 저스티스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설득을 시켜야 돼.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단위 조직의 목표가 나한테 어떻게 배정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이 목표가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논리를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부서의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예로가 뭡니까? 일단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부서 목표치 무엇을 얼만큼은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이에요. 우리 회사 본인 팀 부서는 어떻게 설정되었습니까? 탑다운 위에서 내려갔어요. 목표치까지 KPI도 측정 방법 그건 아니고 탑다운 KPI 지표까지도 아니면 측정 방법 아니고 탑다운 측정 방법이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탑다운 측정 방법도 예를 들면 매출 향상이 매출의 20% 향상해요. 그럼 이게 그 안에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 아니면 뭐 지역 또는 상품군 이런 것까지 미절구절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정해요. 우리 정하고 탑다운 탑다운. 그럼 그게 부당합니까? 맞습니까? 탑다운이 부당해요? 그럼 두 번째, 그 목표치가 부당해요? 타당해요? 우리부터 일단은 논리가 해야 돼. 솔직히 이해보세요. 그럼 일단 부당하다 내려오는 거? 목표치? 목표, 일단 왜 그거지나 부당해? 두 번째, 목표치 부당해 안 부당해? 부당하죠. 부당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목표 그 자체와 10까지도 내려와요. 그 행위가 부당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다른 데 나와 있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목표 관리를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드러난 게 피터 드렁크라는 분이 1948년도에 매니지먼트 경영이라는 책을 내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경영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목표 관리는 MBO예요. 매니지먼트 뭡니까? 목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목표 기반의 경영을 한다. 근데 얘는 바텀업이에요. 야, 개인별로 목표 세워. 근데 기왕이면 전사 목표와 연관된 거를 세워. 그랬더니 지금 현상은 뭡니까? 지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올려. 이러니까 단점이 뭡니까?
자기는 잘했대. 근데 회사는 적자야.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MBO의 단점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바텀업을 하다 보면은 평가에서 유리한 거라면 올라갈 확률이 있고 개인의 업적과 회사의 업적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80년대에 버블이 깨지면서 난리 났어요, 미국이. 투자자들의 보고서 보니까 얘는 잘 나가는 회사래. 그거 믿고 샀는데 주가가 휴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놀란 거죠. 도대체 잘 나가는 기업,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에 뭐를 봐야지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종합검진하자. 우리 건강검진 하는데 몸무게만 재고 정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여성병, 남성병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검진 아니에요. 경영도 종합으로 보자. 4개로 보자. 재무, 운영, 고객, 인사관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나온 BSC가 이거예요. 균형 있게 보자. 반드시. 근데 그 핵심은 탑다운이에요. 한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의 경영전략 목표가 이미 있어야 된다. 그게 매년 반영돼야 된다. 4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못해도 12개, 16개가 있어요. 매년 해야 될 게. 그 중에 여러분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비전과 5년짜리 또는 3년짜리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에 관련되는 목표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 BSC의 성과관리 제도가 요 개념이에요. MBO는 바텀업이니까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아니야. 근데 성과관리 제도 BSC는 애시당초 10년 뒤, 5년 뒤에 지금보다 더블 이상 되는 회사의 목표를 할당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는 모든 부서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 받았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말도 안 되는 가치는 똑같아. 그래서 페어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목표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이제 이해됐죠? 애시당초 비전 달성을 위해서 5년짜리 달성을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게 내려온 거예요. 문제는 목표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에 연봉 동결되길 원해요? 후년에도, 3년에도, 5년에도 동결 원해요? 말도 안 되죠. 물가 상승이 있는데 또. 그럼 앞까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애 올라가잖아, 학년. 투잡해야 돼. 아니, 내 거 다 없어지거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배우자가 얘기합니다. 3년 뒤에도 2차 살래? 3년 뒤에도 여기 살래? 3년 뒤에도 가구 이거 안 바꿀래? 이렇게 요구해요. 어떻게 답합니까? 응, 안 바꿀 거야. 이사 안 갈 거야. 차 안 바꿔. 이럽니까? 그럼 이제 굶어 죽죠? 어떻게든지 그거를 수용하고 해내려고 그래. 그걸 못하면 미안해. 미안해요. 못한다고. 그건 당연해. 그죠? 그럼 회사가 있어. 사장이 있어요. 3년 뒤에 더블을 만들겠대. 매출, 순이익에 대한 거. 그럼 잉여분이 있으니 잉여분만큼 어떻게 돼요? 근데 더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수월하거나 사람을 더 뽑으면 그만큼 내가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어느 사장이 좋아요? 한 사람은 3년 똑같대. 한 사람은 더블 만들겠대. 다소 힘은 들죠. 누가 좋아요? 더블이 낫죠. 근데 CEO 입장에서는 더블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주주는. 문제는 이겁니다. 3년 뒤에 더블을 만들 목표가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목표죠. 애시당초. 근데 말도 안 되는 목표치인데 이런 장점은 있어요. 애시당초 파이를 넓히는 걸 갖단 말이에요. 요거에 만족했는데 올해는 파이 더 먹을 양이 커졌어. 그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요거보다 업이 되니까 뭐가 돼요? 잉여가 생겨요. 나눠 가질 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성과 목표예요. 그걸 지향해서 그게 목표치예요. 설령 미달이 돼도 지금보다 나눠 먹을 게 많아요. 미달인데도. 그래서 성과 목표로 탑다운 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왜? 등급은 문제가 안 돼. 더 많이 가져가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 잉여가 됐는데도 안 나눠주는 회사. 지들만 처먹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회사는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떳떳한 거예요. 동결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장은 땅을 만들겠다는데 그 사장은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형사상 무한 책임받아요. 그리고 요즘은 CEO 되면은 보험도 들어줘요. 그 소송 걸렸을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CEO는 그냥 권한만 있는 사람 아니 책임도 있어요. 잘못하면 민사상 책임도 손보가면은 그 삼성의 그 지금 삼성 뭐 바이오 이런 거 난리 나는 게 막 이 실토해내는 게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민사상 소송이 들어와요. 수백억을. 그렇게 이제 도저히 사장들이 임원들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민사 소송 때문에.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임과 권한 줘요. 목표는 네가 정해라. 실산 걸러라. 같이 먹으겠다는 네가 걸러라. 마찬가지 직원들. 내가 잉여되는 거 주겠다. 근데 이거는 수용 못하겠다. 그럼 나가는 거죠. 그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아니야 그럼 내가 회사 그만두는 거야. 내가 그만두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목표지만 잉여야. 하는 만큼 객관적 평가 받아. 근데 작년보다 업이 됐어. 그럼 업만큼은 내가 받아. 고가 등급이 뭐든 간에 해낼만 하죠. 그거 믿어졌다고 자르니까 아니진 않아요. 지금 그거 다 잘렸어요. 그건 아니라고. 이게 성과관리 제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는 단위 조직에 주어지는 목표는 성과관리 BS 시험에 보면은 10년 뒤, 5년 뒤, 3년 뒤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연관된 올해치의 목표. 말도 안 되는 목표치일 거다. 근데 이게 누구나 똑같이 받아. 쟤도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설령 목표치가 매달려도 잉여가 있다면 나눠 갖는다. 작년보다 업은 된다. 따라서 그 목표를 팀원한테 배분하는 것은 부당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예요. 수용하면은 금방하는 거고 못하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리더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리 사익 들어갔습니까? 회사가 사리 사익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떳떳한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그럼 따라와요.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어져요.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어떻게 합니까? 좀 못해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더 주면 좋겠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에요. 내 거 떠주면 돼요. 내가 직접 못하면 교육 뿌려주면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상상을 하고 싶죠. 영업에서 하는 목표 말도 안 되는 목표 매년 한단 말이에요. 경영관리 직고 40도가 되는 여름에도 시원한 곳에서 얼어 죽겠다고 근무하고 있어. 그죠? 가디건 입고. 근데 자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고가 A 달래. 영희봄이 억울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히 했을 때가 목표치야. 그 갖고 고가를 평정을 했는데 A 등급 나왔어요. 영업은 나올 거 아니에요 등급에. 이 등급이겠어요? 경영관리직군도 영업도 말도 안 되는 목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 경영관리직군 수행하는 만족도가 일하는 수준이 물어보니까 개판이래. 베스트로 만들어. 이게 돼야 이 소리 듣게끔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죠. 영업에도 마찬가지죠. 처음 난 상품인데 매출이 얼마큼 받아야 돼. 이익이 얼마나 한 번도 안 팔아봤는데 그거와 한 번도 안 가본 게 가는 거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A 여기도 A면 똑같은 거죠. 이게 등가가. 그래서 영업할 때 깨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영학군이 발전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HRD도 마찬가지예요. 5점 만점 교육생 끝났을 때 만족도 없고 평가한대. 대부분 교육이 승진자 신입생 교육이야. 당연히 좋게 나오죠. 고가 A 달래. 영업은 열받는 거죠. 애시당초 더 많은 성과를 받으려면 힘든 일을 가야 돼.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고가전은 안 좋다고. 열심히 한 것과 퍼포먼스는 달라. 왜 말도 안 되는 목표니까. 근데 인사들 중에는 노사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얘 좀 말도 안 되는 목표야. 분규가 많은데 분규 없게 만들래. 임금을 고정시키래. 아우성에다 높여달라고.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이게 쉽겠습니까? 일가중이 되겠어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또 술 먹여요? 고생한다고? 이거죠. 근전적인 보상. 내가 인사에서 조직에서 평가 잘 받으려면 인사 노사 업무 해야 돼요. 연봉 더 많이 받으려면 다른 회사 가야 돼 사실은. 금융권에. 그게 아니잖아요. 팀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라 구성원이 여러분처럼 질문을 할 때 답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한 거다. 여러분이 사리 사용 아닌데. 그리고 합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합의에 대한 요령을 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제 논리가 이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성과 관리에 능수능란해요. 당해봤어. 가해자 알파. 부모 입장. 애가 고등학생이야. 자기 방에서 책 보고 있어. 칭찬이 요만큼 해요. 나머지 잔소리야. 안 되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니야. 내신이 잘 나와요. 그럼 내신 잘 나왔어. 칭찬합니까? 그만큼 칭찬하면 내신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봐야지. 그 수능 잘 봤어. 칭찬합니까? 요만큼. 그럼 원하는 대학 명문학과 가야지. 그때까지 긴장 풀면 안 돼. 놀면 또 안 돼. 또 갔어. 입학했어. 그럼 또 모르니까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졸업을 잘해서 취직해야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 그래요. 입사를 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지. 출세해. 또 이래. 근데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합니까? 초등학교 4, 5학년부터예요. 좋은 중학교 가야지. 좋은 학원 있는 데 가야지. 좋은 중학교 갔어요. 또 이제 좋은 뭐 특목고 이런 데 또 가야지. 무려 초등학교부터 몇 살입니까? 10세, 한 11, 12세부터 8년간 동안 계속 항상 해보세요. 지금 스카이급의 논문 학과 가려면 비율이 여러분 보고 임원대라는 거보다 몇 배 힘들어요. 임원 3대1, 5대1 비율 해봤자. 근데 애들 스카이 논문학과 가는 거 비율 해보세요. 그걸 요구하고 때니까요. 당연시. 그럼 안 되면 욕해. 그럼 그것도 못한다고. 애들이 몰라서 다행이야. 아빠는 왜 임원 못해? 소리 나올까 큰일 났어. 두 번째, 방해도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이 집 그대로 살래? 이 차 그대로 살래? 예스 못하죠 절대. 못하면 미안해. 내 거 줄이면서까지 노력을 해요. 해왔어요. 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과관리 자체는 일상에 그래서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회사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한번 해보자. 설령 목표 미달됐다고 쫓겨났습니까? 파문시켜서 아니잖아요. 데리고 가지나요. 그 성장하잖아요. 그만큼 설령 안 되더라도. 스카이는 어때? 뭐 중경이시 가면 되지. 아 그거 안 가면 어때? 일설 가면 되지. 그거 안 되면 어때? 단연대를 가면 되지. 그럼 안 되면 어때? 취업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차선책으로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명문대 못 갔다고 명문학과 못 갔다고 해서 집에서 뭐 하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지금 임원 안 됐다고 우리 아빠 바보, 우리 아빠 무능 이래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목표지만 목표치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근데 그 결과가 인유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설령 미달이 돼서 낮은 등급 받아도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낮다고 해서 나가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제도의 속성은요. 못한 사람 찾아서 보내자가 아니라 잘한 사람 찾아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 근데 누가 봐도 인정하게끔 만들려는 게 평가제도의 핵심이에요. 자르려는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 더 잘한 사람 인정하고 싶은데 똑같이 가자니까 잘한 사람을 미안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한테 더 주는 100가지 데이터가 필요해. 그게 평가예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MBO. 이게 후진권 아니다. 근데 폐해가 좀 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 지표를 삼으려고 한다. 목표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적자인데 개인들은 고가가 너무 좋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제 그랬어요. 제가 있던 회사에 적자가 나니까 사장이 웃더라고요. 야 니들은 다 고가 A네 달라고 그러네. 야 근데 회사 왜 적자냐?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 성과까지 들어간 거죠. 거기에 또 제가 최전방에 나선 거고. 합시다. 성과관리 나쁜 거 아니다. 해보자. BSC. 이게 진짜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BSC 성과관리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사원은 환영해요. 사원들은. 현수막 들고 저 제도 도입 대환영. 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월급쟁이 사장. 임원들이에요. 왜?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객관적으로. 1 더하기 1이 2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싫어해. 단점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목표에 목표치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뭘 지향한다? 그 단위 조직의 목표가 뭐다? 목표치 뭐다? 측정 방법은 뭐다? 평가치는 어떻게 한다? 그게 드러나 있어. 산술식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야. 누구나 똑같이. 그러니까 클린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혁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 도입하는 게 혁신이에요. 안 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은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팀 리더들은 이전과 다른 팀 단위 혁신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인데 이런 겁니다.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뭐예요?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의 조건. 뭐죠? 건강, 외모, 뭐 이렇게 하나만 골라잖아요. 하나, 성격, 정말 해보래요. 요즘보다 당연히 확 달라져. 뭐죠? 돈이죠. 예, 지금은 돈이야. 20대는 좀 달라. 성실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똑같아. 이 현실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갈리는데. 아, 여성분은 통일돼. 남성들 갈려. 그 중에 하나를 정하자. 그게 내 배우자 선정의 직정에 그걸로 보자는 거죠. 그럼 당신은 어느 급이요? 그 지표, 핵심되는 지표, 그게 KPI예요. 문제 되면 이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가 달성됐다 여부를 뭐로 볼 건데 수많은 것 중에 요걸로 제일게요. 그게 평가 지표예요. 지표. 측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신규 상품에 대한 매출인지 기존 상품인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명분을 세 번을 시켜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능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구성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목표 받았을 때 목표만 환만 받았다면 측정 방법이 안 정해졌으면 측정 방법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팀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측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려줄 때도 설득, 합의 없는 거 만든다면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합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지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마다 이와 같은 특정한 목표에 대한 KPI 예시들이 많을 거다.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임원과 여러분이 이제 합의한다면은 쉬운 거 가진 않겠죠. 대부분. 근데 볼만은 해요. 어차피 미달이 돼도 인유가 있기 때문에 내 손해볼 거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이 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회화해요. 그러니까 굳이 손해볼 건 없다는 얘기예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뒤에 있어요. 네, 그 설명드릴게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 자체가 말도 안 돼. 목표치 말도 안 돼. 이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왜?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적용되면 문제인데 쟤도 말도 안 되는 목표야. 목표치고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페어한 거예요. 빼요. 그렇잖아요. 아, 나 이런 데 못 다녀. 이러면 그만두는 거고. 다니다니 빼요 하니까 달릴만 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기존의 그 성과관리 MBO하고 BSC 이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원칙이에요. CEO한테 권한을 줘요. CEO한테. 목표 설정 권한이에요. 비전 5년짜리, 3년짜리. 그걸 목표 그 사람이 정하는 거는 맞아요. 그 사람 무한의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권한도 줘요. 여기 나 못하게 해서 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 다운으로 내려가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치도 10년 뒤, 5년 뒤, 3년 뒤에 목표를 염두에 둔 올해 거기 때문에 목표치도 탑 다운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래도 할 만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성원들한테 개입까지 될 때 목표가 내려가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팀계 실적이에요. 팀 실적이 되면 실버목계 실적이 돼요. 그게 전산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사 목표 관련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요. 두 번째, 평가 결과는 바텀업이 되는 거고 목표는 탑다운이고요. 근데 이걸 권장해요. 무엇을 할 거냐? How to do. 누구도 몰라. 말도 안 되는 목표에 목표치에 그 정답이 어디 있어요? 하겠다는 사람을 믿어야지. 그 구성원의 방법론을 손들어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건데? 합의치는 목표와 목표치는 합의된 거예요. 어떻게 달성할 건데 여러분이 개입하기보다는 구성원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잡아줘야죠.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 해볼만 하다는 그 의욕부여이 돼요. 근데 이게 실격에도 절충이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였어요. 현재 고가를 개판도 내가 수긍하거든.
해볼만 하거든. 아, 이 회사 있는 동안 이 경험을 써면 내 돈이 되는데, 내 성장이 되는데, 손해본 게 없잖아요. 깎이는 게 아닌데, 연봉이. 그래서 목표는 탑다운, 하우투드는 바텀업. 평가도, 실적도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해져요. 이거, 요 합의된 대로만 하면은 그 값이 내 평가되는 거네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 전사 목표 연관된 뭔가를 하고 있어. 기여하고 있어. 근데 그 목표가 많지가 않아요. 팀장이 몇 개의 목표? KPI 모두 몇 개가 나오는데? 목표? 5개? 몇 개? 4개? 몇 개? 몇 개? 7내지 8개 원장이에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전사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 공통. 그 다음에 전사 거 중에 우리 사업부에 연관되는 것. 한 7내지 8개 중에 한 2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우리 고유 거. 임원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고유 거. 그래서 7내지 8개를 권장을 해요. 근데 무식하게 우리 외국에 있을 때 합격사진 해보니까 한국 사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코디네이터가 와요. 그 영국에서. 물어봤어요. 니들이 몇 개 하냐? 우리 보고 너희 몇 개 하는데 한 8개, 20개는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웃어요. 그거 할 수 있냐? 많아야 12개, 개인을 쳐도. 7내지 8개 권장 많아야 10개 적을 거다. 우리는 의욕치. 문화 차이가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일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업적 평가 받아지는 것의 개수가 확 주니까.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꼭 중요한 거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평가받는 게 이걸로 받았구나가 투명해져. 그래서 나중에 답이 나왔을 때 평가 등급이 나중에 다녔을 때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왜? 쟤도 힘들었고 나도 힘든 건데 그 결까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 게 좋아요. 그 예시입니다. 전사 목표가 사업부에 떨어져요. 사업부에 있는 팀한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한테 내려가. 결국 개인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은 고유 것도 있지만 반드시 특정한 부서, 전사 것 중에 뭐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식을 바꿀 게 팀 리더에게 주어지는 목표는, 조직의 목표는 대부분 상위 조직께 내려온다. 그 팀에 고유게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팀장이 뭘 합니까? 팀원하고 경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팀에게 주어진 이 목표치 달성, 그 값, 그걸로 평가받는 거지 이것을 열심히 했다고 한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놀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과 무관한 것들이 떨어져요. 사장으로부터 임원으로부터 그거 해내는 거예요. 그건 실무예요. 카바 쳐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후원해주고 근데 폭풍을 쏟아져요. 그러면 제거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매풍막이. 저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 팀장인데 총무팀이 있는데 인사팀도 있는데 홍보팀도 있는데 수혜복구직을 제가 나갔어요. 수혜복구 하루 만에 100명 됐고 그걸 나한테 시켜. 정무가 저 총무팀 아닌데 홍보팀 아닌데 까리면 까야죠. 왜 시켰겠어요? 오너가 오다 준 거거든요. 내일 수혜복구 가자. 24시간 시간 준 거예요. 부업품 들고 유니폼 입고 100명이 가자. 근데 당신 머릿속에는 강원도였어요. 미치는 거죠. 이게 불가요. 머릿속에 수혜복구 지역의 수혜 활동이야. 찾아보니까 당산동, 서울 단상 지역인데 거기서 있을 텐데 당산동이 수혜 지역이에요. 요거 어떻습니까? 수혜인데 헐,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냈죠? 그게 제일이에요. 여긴 없어요. 그걸 팀원한테 시킬 겁니까? 차장한테? 오너가 준 걸 전부가 떨면서 지금 이거 해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해내야 되는데 끌고 있는데 그걸 대리시킬 거예요? 사고시킬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있진 않았어. 그게 있더라. 그런 게 많아요. 의외로. 사장이 딱 보고 하나 또 사건 터진 거예요. 감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래. 면담도 다 해보고. 팀을 시키니까 못하는 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평일날만 있으면 다행이죠. 주말에도 불릴 수 있어요, 요즘. 임원 되는 거, 팀장으로 끝내는 거 제가 차이 좀 알려드릴게요. 임원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임원이냐 아니냐 이건 24시간 365일 24시간 30일 대기조는 임원돼요. 나 어디다 와라 가면 임원이야. 뭔가 찜찜해 느낌이 임원이 안 돼요.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근데 인너서클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무한 책임 갖고 있는 어느 스태프 받겠어요? 혼자는 안 돼.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점이 오너가 그 위에 계신 분이 근무 중에 시키겠냐 이거죠. 술 먹다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볼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거 하라고 스텝을 뽑아놓은 건데 스텝과 자기 PI 리더들은 지금 애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뭐 해야 되는데 그래? 목표 넘어가겠습니다. 식사는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스타일이 세 종류예요. 절대 수치, 어떤 수치 정해서 그 달성 여부. 두 번째는 달성률 뭐 90%, 80%. 또 하나는 추세, 증가율, 감소율 등등. 그건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합의예요. 상사 팀원하고는 여러분과 합의해서 여러분이 합의하면 돼요. 어떤 게 맞다 틀리는 아니에요. 전년 대비가 없으면 절대치가 가겠죠. 그죠? 비교치가 없는데 어떻게 추세가 나와요? 이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전사 목표는 이거마저도 찍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여러분이 설득시켜야 돼요. 윗분들은. 근데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으로 칠 수 있는 거. 온도계처럼 그건 계산기를 두들기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정성적인 거예요. 좋은 회사 만들기. 능력 있는 사업 만든다. 능력이 뭐냐 이거죠. 좋은 회사가 뭐냐 이거죠. 고객이 만족하는 영업활동. 뭐냐 이거죠.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사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년 대비 얼마. 뭐 팔아야 돼. 명확해. 계산기로 나와. 근데 우리는 산술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표가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걸로 잘했대 우리는. 여기는 똑같은 값이 나왔어. 등가로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정성적인 것도 측정 가능하도록 바꾸자. 수치화 시켜보자. 객관화 시켜보자.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설문조사예요. 물어보자. 그 다음에 기준 정해서 기준대로 한번 체크해보자. 그 다음에 일정 준수. 근데 대부분은 얘는 당근 여기까지도 가요. 얘는 찍고 가요. 당연히 일정도 지키고 물어보자. 우리 IT라면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오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의 만족을 물어보자. 효과성, 효율성이 있는지 만족스러운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언제 오픈이에요. 근데 이런 제도 도입하면 영업에서 수용하려면은 오픈을 일정도 맞추고 한 달 뒤에 사용자한테 물어봤더니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뭐 이 정도 급? 우리도 마찬가지죠. HR도 교육시켰다가 지금 만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얼마큼 향상시켰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MBO는 누가 자기 목에 칼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 못해 참아. 그러니까 만만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적자인데 개인권을 열심히 해서 고가 잘 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BSC는 이거마저도 내려간다. 전사 목표는 단위 조직권은. 근데 팀장님은 이게 고민인 거죠. 성과 리더가 좋은 건 이거예요. 회사 핑계 대는 거예요. 야,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이거. 전사 목표 이건데 회사 이미 정해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목표치 초과 미달이 되더라도 인유가 있기 때문에 파일은 커져.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만 그러잖아요. 다 그래. 이런 명분 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고민성인 거죠. 여러분이 정하는 거. 단위 조직 거. 만만한 거 정해보세요. 여러분들 목표 달성되나 그게. 특히 구성원이 물어본다면 그건 측정 불가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객관시켜보자. 이 논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성원 설득을 위한 논리가 좀 필요해요. 그런 관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10건이었어. 한 달 처리한 게. 올해는 뭐 12건이야. 20% 향상이야. 이거 쉬운 거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건수를 치니까. 근데 내용 보자 이거죠.
루틴한 것이 목표가 되는 회사는 없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루틴. 출퇴근해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해내는 거는 네가 이 회사 나오는 이유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증해야 돼요. 루틴을 잘해내는 것. 그 보너스는 회사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 여부 갖고서 보너스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명확해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해요. 나 마케팅인데 마케팅 능력 부족하대 교육시켜달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딱 그러죠. 진짜 얘 못해요? 얘 이거 몰라요? 근데 왜 데리고 있어요? 얘 파이어하고 아는 사람 뽑아야지. 그래서 직무 능력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해요. 지들끼리 해요. 왜? 들키면 나 잘리니까. 루틴을 해낸다는 얘기는 이 회사를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예요. 그럼 업적, 보너스는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다 받았을 때 그것의 목표치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한테 많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목표나 목표치 자체는 난 내고다. 다만 측정 지표는 탑다운 되는 거는 뭐 붙을 만은 하지만 의견 주면은 싸움 할 만은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위에서 내려온 거는. 문제? 리더기니까 구성원한테 줄 때 KPI가 아직 안 정해진 거야. 그 정할 때는 이런 악유가 있을 거다. 그럼 만만한 거 갈 거냐? 정말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하고 갈 거냐가 여러분 고민이다. 그러니까 구성원은 A급인데 팀 목표권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님? 이거 똑같아 지금.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걸로 평가받는데 내가 대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요령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차시키라는 얘기예요. 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전사 목표와 연관이 되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누가 봐도 명확해. 그래서 뭐 고객 만족도 향상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있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 몇 점을 획득한다. 전년 대비 뭐 포인트 향상이다. 이게 명확히 돼야 돼. 그래야 돼야 돼요. 팀장 언제 그 얘기 했어요 저한테. 그냥 만족도 향상이 되는데요. 그럼 당해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분들은 내 위로는 내가 깨갱하면 돼요. 문제는 밑이란 말이에요. 설득시켜야 돼요. 논리가 나와야 되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KPI를 정할 때는 가중치가 있어요. 만약에 10개로 치자고 10개. 대원칙 하나가 과반으로 오면 안 된다. 과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치사하게 2%, 3% 이렇게 하지 마시라. 한 10% 정도 급으로 나눠주시라. 또 하나 부분은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KPI가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점하고 서베이 결과 두 개가. 근데 가급적 하나로 가자. 가급적 하나로. 하나의 목표의 측정 지표 KPI는 하나로 가는데 부득불하게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1점 또 하나는 그 서베이 결과. 근데 되게 정량적인 목표 이쪽 관련되는 데는 단위 지표가 나올 거예요. KPI 지표가. 대원칙 하나가 과반 넘으면 안 된다. 10단위를 끊자. 그 개수는 7 내지 8개. 팀 거는 분명히 전사 목표가 전사 공통에 1개 내지 2개 들어가 있고 사업 폭기에 3, 4개 들어가 있고 우리 고유기에 1, 2개 들어갈 거다.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자, 회사에서 목표 정해졌어요. 목표치가 나왔어요. 목표 측정 지표도 나왔어요. 그럼 평가 척도가 나와야 돼요. 목표가 나왔어. 실적이 나왔어. 그러면 실적과 목표 간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목표를 닿거나 미달되거나 초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수치가 나오면 목표 대비 실적이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의미를. 그게 평가 척도예요. 회사마다 달라요. 5등만 할 수도 있고 3등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맞다 틀려 문제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돼. 최고 높은 등급과 최고 낮은 등급이 있고 보통이 있어요. 중간이. 그 의미가 교과서적으로는 저항이 없는 반발이 덜한 이 평가 척도는 크게 등급은 최고, 두 번째 보통, 중간, 하위. 근데 이거예요. 대원칙이 작년과 똑같은 값이나 그 이하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등급이 보통이 아니라 낮은 거예요. 이게 대원칙. 보통은 작년보다 수치가 업이고 목표보다는 미달해요. 그게 요 구간이에요.
의미가 그겁니다. 의미가.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는 목표를 찍고 약간 업. 근데 최고 등급은 목표를 찍고 상당히 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이란 부분에 대한 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겁니다. 목표보다 한참 상향. 목표보다 찍거나 목표보다 업. 얘는 목표 미달인데 작년보다 업. 얘는 작년과 같거나 그 이하. 얘는 한참입니다. 작년보다. 그런 의미다. 문제는 요 구간을 정하는 건 상식이 따로 있다. 그럼 밥 먹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식사를 가는데 같이 갈 거고요. 귀중품은 챙기시고요. 같이 가겠습니다.